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이영래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찬바람은 두피와 모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큰 고민 중 하나인 탈모가 심해지면서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모발 이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더구나 모발 이식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 환자와 의료진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발 이식 과정에서 발생되는 통증과 흉터를 감소시키고 수술 후 결과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용 원장과 함께 멀티 식모기와 비절개의 모발 이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탈모는 진행성 질환으로 한 번 발생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됩니다. 그래서 탈모가 의심될 경우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요. 더구나 최근엔 모발 이식에 대한 두려움과 수술 시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멀티 식모기와 비절개 모발 이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탈모 환자의 경우 모발 이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예, 탈모 환자인 경우에 치료로서는 바르는 약이라든지 먹는 약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인 모발 이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모발 이식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탈모가 있으면 나중에는 의뢰이 그냥 모발 이식을 하면 되지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깔려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약 그리고 바르는 약처럼 치료 방법이 다양한데 네. 이 모발 이식의 장점은 특히 무엇일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바르는 약 또는 두피 치료, 먹는 약에 비해서 모발 이식은 영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르는 약이라든지 먹는 약들은 치료할 때는 효과를 보이고 진행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내지만 중단하게 되면 기존의 이런 약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탈모가 많이 진행을 하게 되죠. 반면에 모발 이식은 한번 심어진 머리는 심어진 부위에서 영구적으로 자라는데 이러한 자라는 모발이 탈모가 진행하지 않고 기존에 본인이 가졌던 뒤쪽에 굵은 머리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모발 이식의 장점은 시간대별로 심고 난 후에 시간대별로 외모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심은 후에 머리는 바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3개월 후부터 새로운 머리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됐을 때는 마치 이제 뭐가 검게 우리 처음 수염 나올 때처럼 좀 새카맣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다가 한 달에 1cm씩 자라기 때문에 실제로 머리가 나고 3개월 정도 되면 3cm 정도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자랐을 때는 즉 심은 지 6개월 정도가 되면은 외모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확실한 변화가 있군요. 예. 근데 이것처럼 모발 이식의 장점을 알면서도 이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죠. 예, 맞습니다. 수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발 이식을 생각할 때 어떤 수술적인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수술 후에 통증이라든지 또는 흉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수술을 받고 나서 내가 시간과 돈과 이런 많은 것을 들였는데 혹시 효과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환자들의 걱정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모발 이식 수술이 따로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러한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처음에 저희가 주로 절개에 의한 방식으로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 후에
아프거나 또는 흉터가 남는다 이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절개 모발 이식이라는 방법이 나오게 됐는데요. 비절개 모발 이식은 이제 2002년에 처음 세계 모발 이식 학회에서 언급이 됐고요. 보편화되기는 2010년부터 조금 더 활성화되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비절개 모발 이식이 전에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절개에 의한 모발 이식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비절개 모발 이식이 오히려 더 많아진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절개와 비절개 방식의 장단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절개에 의한 방식은 기존의 두피를 마치 이제 잔디를 떼짱 떼듯이 채취하는 그런 방식을 절개에 의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비절개에 비해서 절개에 의한 방식은 채취할 때 뒤쪽에가 표시가 조금 덜 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수술 후에 통증이라든지 이 흉터가 남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비절개에 의한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흉터나 통증이 적다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반면에 이제 단점으로는 뒤에 머리를 짧게 밀고 마치 이제 그 해병대 머리처럼 짧게 밀고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절개에 비해서 비절개가 표시가 더 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분 삭발이라든지 또는 비삭발 이런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절개 방식에서도요. 그렇군요. 비삭발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비삭발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개는 바짝 밀고 네. 채취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사회적으로 뭐 출근하거나 또는 이런 부분에서 예민한 경우에는 네. 비삭발을 하게 되는데 머리를 각각의 머리를 이제 그 채취하려고 하는 머리를 미리 자르게 됩니다. 속에서.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머리는 그냥 놔둔 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수술 끝나고 나서 수술을 안 받은 것처럼 표시가 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절개와 비절개 방식 수술 후 모발 생존율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이러한 그 생존율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네. 초기에는 저희도 말씀드릴 때 절개에 의한 방식이 비절개보다는 생존율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것은 초기에 비절개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발달되지 않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채취하는 방식에서 어떤 그 시행착오가 조금 더 있을 때는 생존율이 떨어진다고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점 그 비절개 방식도 다양하게 발전했고 또한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기계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금은 절개와 비절개의 생존율은 이제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비절개의 또 장점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똑같은 수의 머리를 심더라도 이제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 비절개인 경우는 주로 굵은 머리 그 두 개, 세 개짜리를 똑같은 수여도 두 개, 세 개짜리를 많이 채취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면이 좀 생존율이나 결과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보통 모발 이식에 소요되는 수술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예, 수술 시간은 저희가 그 탈모 부위의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심는 개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되는데 보통 3,000개에서 5,000개를 심는다 하게 되면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시간적인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수술 시간도 굉장히 큰 고민일 것 같은데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는 저희가 주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식목이라는 것이 개발되어져서 네. 저희가 초기에는 단일 식목이라고 해서 총으로 따지면 M1 소총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발 쏘고 한 발씩. 예, 네. 한 번 심고 또 그 식목일을 바꾸고 네. 또 이런 방식으로 심었는데 네. 멀티 식목이라는 것이 2019년에 개발되어져서 한 번에 10개의 모낭을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M16과 같이 네네. 그 탄창에다가 네네. 그 모낭을 10개를 장착을 해서 10번을 쏘고 총을 식목일을 바꾸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을 멀티 식목이라고 하는데 이 멀티 식목이가 개발되어져서 네. 심는 시간, 수술 시간 중에 뒤에서 채취하는 시간 또는 심는 시간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심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된 거죠. 2019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2019년에는 이제 개발이 되어져서 네. 이제 사용이 시작되었는데 점차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네. 제가 사용한 것은 2021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모발 이식 할 때 전적으로 멀티 식모기만을 사용해서 시술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단일 식모기를 사용할 때는 보통 1시간에 한 1,500개 정도 심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멀티 식모기를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1시간에 4,500개에서 5,000개 가까이를 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 시간이 저희가 전주에서 서울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시간이라고 하게 되면 전에는 3시간 걸렸던 것이 지금은 1시간 정도로 그 심는 시간이 단축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3배 정도 빨라졌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네, 그렇다면 확실히 이 멀티 식모기를 사용하면은 환자뿐만 아니라 이 직원들도 만족도가 높아졌겠죠?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환자분들도 단일 식모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멀티 식모기를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색하니까 좀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이게 쉬워지면서 지금은 직원들도 이런 멀티 식모기 사용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멀티 식모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빨리 수술이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수술이 빨리 끝날수록 집에 가는 시간이 빨라지게 됩니다. 네, 퇴근이 빨라지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좋아하고요. 네. 또한 환자분들도 잠깐 누워서 한숨 잠깐 잔 것 같은데 끝났기 때문에 네. 마치 이제 수업 1시간 끝나는 정도로 그 시간 안에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환자분도 잠깐 사이에 끝나니까 좋아하고요. 의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멀티 식모기를 사용하면서 저희가 그 모낭을 분리하거나 채취해서 가져오게 되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양의 모낭이 있게 되면 네. 의사도 저거 언제 심나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멀티 식모기를 사용하고 나서는 어떻게 이렇게 심다 보면은 빨리 그 모낭이 소진되어 가지고 이거 조금 더 심어도 될 것 같은데라는 그런 여유가 생기고요. 네. 그래서 환자분한테도 조금 더 심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의 여유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멀티 식모기가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 그리고 수술에 참여하는 직원들까지 모두 좀 편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환자가 수술 받을 때 이 수면 상태로 수술을 받나요? 아니면 비수면일까요? 저희는 이제 수면을 하지 않고요. 부분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서로 수술하면서 얘기도 하고 또 이런 수술 과정도 환자도 다 지켜보기 때문에 수면 마취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수면 마취를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두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금 환자분들 중에서는 조금 그냥 자고 일어나면 끝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의사의 입장이죠. 이러한 그 수면 마취가 발달이 돼서 안전하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환자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수면 마취 알러지가 있거나 또는 수면 마취를 했을 때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약간 그 부작용 같은 게 생겼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부분 마취로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분 마취가 좀 더 안전하다고 이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멀티 식목이 사용 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술 후에 수술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직원이라든지 또는 환자 또는 의사 모두 좋아라 하게 되고요. 또한 그 저희가 많은 양의 모낭을 채취해도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또한 이런 그 멀티 식목이 자체가 한 번에 10개의 모낭을 한 시선에서 이게 집중한 상태에서 10개의 모낭을 심기 때문에 밀식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모낭 배치도 굉장히 고르게 잘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멀티 식목이 사용 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 또한 모발 이식을 고민해 본 적이 많은데 혹시 모발 이식을 해야 할 적절한 나이대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얘기할 때 환자분이 느낄 때, 느낄 때, 내가 머리가 부족하고 신경이 쓰인다라고 생각하면은 모발 이식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그 모발 이식은 이제 원장마다 시술하는 원장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찍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젊은 나이에도 와서 시술을 받는 분들이 많게 되는데 이러한 그 젊은 나이에는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외모가 머리로 인해서 약간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들에 많이 노출될수록 머리 때문에 내가 신경 쓰이는 시간 그런 상황들에 노출될수록 자꾸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울타리를 쌓아가고 어떤 분들은 이제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인관계 하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이 드신 분보다 젊은 친구들에서 훨씬 더 반응을 크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머리를 심음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해결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활발해지거든요. 예전에는 앞에 서는 것도 불편해라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또한 머리 빠진 분들이 제가 볼 때 적극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남보다 더 잘하고 싶고 남한테 폐를 안 끼치고 싶고 하는 그런 성향의 그런 기질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머리를 심고 나서는 환자분들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자기 일도 더 잘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 할수록 좋고 또한 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수술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수술해줬던 분 중에 90세 된 분도 수술을 받으신 분이 있고요. 그만큼 나이에 상관없이 탈모가 있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지금 계절상 겨울이잖아요. 여름에 하는 게 좋습니까? 겨울에 하는 게 좋습니까? 예, 그 모발 이식은 계절하고 상관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왜냐하면 머리 자체의 두피가 혈액순환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수술이라고 생각했을 때 감염이라든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두피에서는
특별하게 이런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혈액순환으로 인해서 좋은 혈액순환으로 인해서 영향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휴가를 내서 자기를 위해서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수술 받은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겨울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수술 방학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이 머리를 심으면 예. 한동안 누워서 못 잔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피가 예. 머리에 쏠려서. 혹시 이건 사실인가요? 예. 실제 그렇지 않고요. 네. 누워서 못 자는 이유는 이제 뭐 수술 바로 당일하고 네. 다음 날 정도 절개를 했을 때 뒤에 이제 그 상처가 나잖아요. 절개했을 때. 예. 그러니까 거기 부위가 눌리게 되면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누워서 자는 것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두껍게 수건을 두툼하게 깔고 자게 되면 눌리는 게 덜하기 때문에 누워서 자는 것에 불편을 받지 않고요. 비절개 모발이식인 경우에는 뭐 그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환자의 입장에서도 이 모발 이식 수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 주제와 같이 비절개 모발 이식, 또 멀티식모기 이것은 환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술 방법이 개발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개에 의한 방식은 흉터라든지 통증을 이렇게 발생하는데 비절개 방식은 이러한 통증과 흉터를 줄임으로써 환자가 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게 됐고요. 또한 멀티식모기는 환자분의 수술 시간을 단축시켜 줌으로써 좀 더 환자가 편하게 귀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의사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수술을 좀 더 수술 시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의사도 편하고 또한 이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많은 양의 머리를 심는 데 있어서도 훨씬 편하게 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모발 이식 수술을 한다고 해서 탈모가 완전히 치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그 이후에도 탈모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예, 저희가 이러한 수술 후에 환자분들께 조금 더 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존의 그 수술한 부위 말고 탈모가 진행되지 않은 진행하려고 하는 부위의 머리들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탈모약을 조금 더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는 내가 약을 먹지 않으려고 수술했는데 또 약을 권하면 또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이러한 그 수술로 인해서 저희가 뭐 학생 때처럼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의 머리와 기존의 머리를 잘 유지시키면 서로 모발 이식과 기존의 머리가 서로 상승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약을 권하기도 하고 조금 더 탈모 치료와 같은 그런 방식도 권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탈모 치료에는 두피 치료, 또 바르는 약, 또 먹는 약,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모발 이식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탈모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치료 방법 중에 본인에게 맞는 탈모가 있는 경우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적용하심으로써 탈모로 인한 고민을 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가 있는 경우에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광용 원장과 함께 멀티식모기와 비절개 모발 이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에 손발이 차가워지는 건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환경에서도 손발이 유난히 차갑고 통증이 느껴진다면 수족냉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임신, 출산, 폐경 등 호르몬 변화와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여성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족냉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온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집안일을 할 때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고 가벼운 운동과 반신욕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수족냉증을 방치하지 말고 꼭 전문 병원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